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갑자기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네요. 진짜 긴급하게 하게 됐네. 지금 밖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서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 2학기, 아니 학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원래 첫 수업은 진도를 잘 안 나가요, 쌤이. 그래서 잘 안 나가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온라인 수업이라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대한 과제, 아니, 교과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업 내용을 조금은 가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영상 내용을 좀 짧게 할 거니까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그전에는 그 좀 편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막까지 못 넣더라도 쌤이 좀 영상을 좀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해야 되는 바람에 영상이 무편집본,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무삭제본으로 나간다는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방학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개학 첫날부터 이렇게 태풍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일단 여러분들하고 좀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보면 더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쌤이 좀 마음이 아프고요. 거두절미하고 빨리 영상을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면 또 여러분들이 또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안부는 여러분들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학교에서 보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기 때까지 수업 내용은 고려시대가 끝나는 지점까지 수업은 하긴 했었어요. 물론 이제 몽골의 침략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되게 짧게, 물론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안심을 시켜드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를 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2학기 때부터 나가야 되는 부분은 조선시대부터 나갈 계획인데요. 일단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 설명을 또 마지막에 좀 드리긴 했는데요. 다시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시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조선시대가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짤막하게만 설명을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그리고 수업 중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설명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을 스킵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언제 얘기할지 모르거든요. 알겠죠? 누구 찍어서 얘기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짧은 영상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려시대에 얘기했을 때 원간섭기가 지나고 그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곤문세족을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곤문세족이 하도 난리를 치죠. 농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도 가지고, 자, 농장에다가 노비들도 막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부패져 버려요. 부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라 안도 난리가 났는데, 나라 밖에서도 홍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닷가로는 왜구라든지 이런 외적들의 침입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특히나 왜구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로만 침투한 게 아니고 바닷가를 넘어서 강을 타고 내륙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난리가 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금길이 끊기기도 해서 나라가 거의 운영이 잘 안 된다라는 느낌으로 정도로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요, 이 두 부분을 얘기해야 조선시대를 만들어내는 두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곤문세족들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다시 적을게요. 무편집본. 자, 비판을 했어요. 이 비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여기 아니고 신진사대부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사람들은 일단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들인데, 사대부라는 거는 결국은 선비라는 뜻이에요. 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공부를 많이 했냐면 유학 중 한 종류인 성리학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많이 비판을 했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고려를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곤민왕은 여러분들 설명드려서 기억하시죠? 이 곤민왕이 곤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만들어진 학교가 있는데요. 성균관이라는 학교에서
이 신진 사대부들을 많이 배출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색이란 분이 이제 대표적인 분인데 이 사람의 제자들이 뭐 여러 명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정몽주와 정도전이 있어요. 자, 이분 두 분 이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왜구들이나 홍건적이 쳐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장군들이 출동해야겠죠. 자, 그래서 무인 세력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무신정변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차지한 무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새로운 무인들이 등장했다고 해서 신흥 무인 세력들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은요, 누구냐면 최영이라든지 자,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리고 나중에 역사는 스포일러니까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영향을 작용했냐면 일단 이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들은 두 가지 계열로 나눴어요. 굳이 여기서 뭐 스포일러 다시 말씀드리면 온건하게 나라를 유지한 대신에 나라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자고 하는 온건파가 있는가 하면 나라를 뒤지고 엎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급진파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수고 이 사람들이 소수예요. 어쨌든 그러면 정도전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엎기 위해서는 뭔가 힘이 필요했는데 누구하고 결탁을 했냐면 이 이성계라고 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장군하고 결탁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 전에 뭔가 계기가 있어야겠죠. 자, 이성계하고 최영이라는 분은 마지막에 고려 말 때 정권을 차지한 두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전공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신망을 얻었고 권문 세족들을 제거했다고 보긴 그런데 권력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빼앗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마지막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요동정벌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건 또 얘기하려면 좀 길긴 한데 원나라 대신해서 중국을 차지한 명나라가 쉽게 말하면 고려의 북쪽 땅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나라가 고려의 북쪽 땅을 빼앗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원래 우리 주인이 이게 중국의 땅이니까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영이 빽쳐가지고 요동정벌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성계를 보내요. 근데 이성계는 안 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화도까지 갑니다, 이성계가. 근데 위화도에서 백을 해버려요. 이걸 어려운 말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위화도 회군이 지난 다음에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급진파와 이성계가 권력을 딱 차지합니다. 왜냐? 최영을 숙청해버렸거든요. 제거해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급진파하고 이성계가 짬짜 먹습니다. 권력을 차지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굳이 뭐 연도를 말씀드리면 1392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계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냐에 따라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컬러가 정해지는 거예요. 색깔이. 누가? 자, 특히나 이 급진파 사대부들에 의해서 색깔이 정해지는 거죠. 특히나 이 급진파 사대부들은 성리학이라는 것을 공부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왕실은 태조 이성계를 비롯한 전주 이씨들이었지만 이 조선의 중심이 됐던 사대부, 정치 세력들은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신진 사대부들 중에서도 급진파 사대부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정몽주나 이색이나 다 제거됩니다. 특히나 이 정몽주 선생은 개성에 있는 선주교에서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조선이 어떤 색깔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특히나 이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쌤이 이 성리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설명드리지 않고요. 클래스팅의 말미에 밑에 교과서 페이지를 적어 드릴게요. 이 성리학이 어떤 가르침을 좀 표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도 뭐 한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클래스팅으로 과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선을 배울 건데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 조선을 바로 안 들어가고요.
고려 시대 때 유명했던 여러 가지 문화재들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문화재들을 조금 1시간 동안 본 다음에 조선은 다음 주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서 조금 곤란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잘 들어줬길 바라고요. 편집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건강하게 밝은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